50원, 기물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비용이 들지 않는 TBS 콩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리플 소송이 드디어 종료된 리플 소송 종료. 오늘 판결이 짱짱짱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리플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2024년 8월 7일 미국 시간이고요. SEC 대 리플랩스의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렸죠. 소송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건 오늘의 판결은 새롭게 뭔가 예상을 깨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약식 판결에 대한 확인 그리고 동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약식 판결에서 결정된 게 뭐죠?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 프로그래밍적으로 판매된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한 여러분들과 제가 거래하는 그런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런데 리플이 기관들한테 판매한 게 있습니다. 기관들한테 판매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서명을 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계약인데 이건 증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날리사 판사가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한국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문서고요. 중요 내용만 살펴봅니다. 자, 여기 약식 판결에서 법원은 하위 소송을 판례로 리플의 기관 판매가 다음과 같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투자 계약의 제한 또는 판매. 그러나 리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및 기타 배포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개별적으로 판매한 건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자 계약의 제한 또는 판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크리스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판매한 건 문제가 없다. 이건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기관들에게 판매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SEC가 요청한 게 이 부분인데요. SEC는 법원에 순이익에 해당하는 8억 7,60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수수료와 이자 등을 포함해서 20억 달러를 내놔라 이렇게 우겨댔는데 리플 측에서는 웃기고 있네. 1,000만 달러 정도면 되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합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려줍니다. 결정은 바로 1억 2,500만 달러. 이 정도면 합리적인 금액이죠. 결론입니다. 구제책에 대한 SEC의 신청 및 최종 판결은 부분적으로 승인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승인된 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 부분적으로 거부된 건 그 외의 모든 것. 이렇게 마지막 주문을 내립니다. 2024년 8월 7일 아날리사 토레스. 자, 이렇게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는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1억 2,500만 달러의 펜티. 판사 벌금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 장기 SEC 사건에서 미래증권법 위반 금지. 앞으로 리플이 기관들에게 이렇게 증권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도 리플이 이런 판매를 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리플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리플의 일방적인 승리다. 그런데 살짝 아쉬움이 납니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건 리플이 내야 되는 벌금, 기관 판매에 대한 벌금. 다른 부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고 리플이 벌써 이겼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돈을 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는 이렇게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1억 2,500만 달러 벌금. SEC가 처음 요구했던 건 20억 달러였는데 20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리플에게 좋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SEC가 벌써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SEC가 오케이 깎아줄게 하고 벌써 이 가격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웃기지 마. 우리 그거 뭔데? 1,000만 달러면 충분하다. 더 막 세게 요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SEC가 원했던 금액으로 이렇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리플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1억 2,500만 달러? 이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리플이 가볍게 얼마? 오케이 하고 세서 휙 던져주면 끝나는 금액인데 그래도 SEC가 이걸 주장했고 리플은 웃기고 있어. 승기 잡았으니까 더 세게 후려쳐서 그냥 1,000만 달러 합의 봐서 뭐 한 5천만 달러 이 정도 선에서 끝냈으면 아주 보기 좋았을 텐데 약간은 빛이 바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이런 찜찜함이 있습니다. SEC는 전반적인 사건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SEC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SEC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에 해당 부분에 항소하지 못했습니다. SEC는 지난해 같은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린 2023년 7월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SEC가 항소를 할 수 있겠죠. 게리 겐슬러가 자기 주머니 돈 꺼내서 항소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냥 뭐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도 끌 수 있고 또 어떤 지시를 받고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정권의 반암호화폐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항소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정권 바뀌면 이거 뭐 그냥 당연히 날아가는 거고 되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대선 전에 전략적으로 해리스가 겐슬러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가 된다고 해도 이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내용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혹시 실수했으면 어떡하죠? 뭔가 잘못 알고 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이게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이낸스 소송 기억하시나요?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하고 그 판례로 같은 적용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 판사가 현실성 없이 나홀로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플 소송 판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플에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든 이 코인 시장에는 대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성이 생겨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증권이고 증권이 아닌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아니면 벌써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여기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리플 소송 모두 함께 기뻐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고 함께 응원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리플이 이제는 규제적 명확성, 이 명확성이 분명하게 생겼고 그리고 암덩어리와도 같았던 그 소송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공격적인 사업 확장도 하고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도 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모습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수 참모리시는 분 듀라론 쿨맥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브레이크아웃이고요. 지금 리플과 미국 SEC와 소송 종료가 떴죠. 그리고 1720억 원의 벌금 납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오전 5시가 좀 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때 한국에서 이거를 보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언론에서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의 출처들 다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출처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 말이 사실이야? 아니야? 라고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항상 정보를 올 때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만큼 제 정보가 빠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쪽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구독과 알람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세요. 야, 지금 승수가 떴는데 이게 개폭등이야?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700원에서 900원까지 오른 게 폭등이 아니라 치면은 30% 오른 거거든요. 이거는 폭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하루에 30%면 분명히 폭등입니다. 여러분께서 1억을 넣으셨다면 이거는 3천만 원의 수익을 본 거고요. 10억 있었다면 3억 원의 수익을 본 거예요.
심지어 1000만원을 넣으셨더라도 300만원 수익을 본 겁니다. 1년에 여러분들 은행에 적금해서 3%, 미국은 3% 정도 수익을 보죠. 365일 동안. 그런데 하루에 30%가 폭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얼마나 잘 내줄 수 있을지 궁금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투자하러 왔잖아요, 투자. 저는 댓글을 보고 좀 충격받았었는데, 아, 이게 아직 리프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이 도박과 비슷한 그런 성향으로 지금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번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이럴 때도 다 풀려 나가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리플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되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 쟤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만 개의 리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저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당연히 이익을 봐야죠. 그 이익 가격이 어떠냐? 먼저 말씀드리자면 만원입니다. 만원. 이 만원에 대해서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리플 가격을 살펴봤었을 때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부터 리플 가격이 이 100원 중반, 후반대, 중반대부터 리플을 알기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리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리플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리플에 관심을 갖던 이유가 메이저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동전 코인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플